건강하고 행복한 소씨의 오늘 화요일에 여는 아침 영상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영상에는 정말 소씨가 썸네일에 적어놓은 내용 이외에도 참 중요한 분석을 함께 전달해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이 분석 내용 말씀드리기 이전에 아주 독특한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뉴스들, 육개잎 씨가 어머님이 영님의 완전 찐팬이라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는 방을 공개하며 잠들 수 없다. 또 제가 말씀드린 페넨스타 솔로 랭킹 1위 다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뉴스 기사에 이런 내용이 눈에 들어와요. 더 트롯이죠. 별책부록. 그러면서 영님의 보금자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게 뭐냐? 더 트롯쇼가 어제 특집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트롯 보라고 라는 채널에서 조회수 기준으로 이 가수와 노래의 순위를 산정했거든요. 참 독특한 게 7위에 양지은 씨가 부른 찔레꽃 영상이 위치를 했는데, 여기 재밌는 게 나옵니다. 도경완? 보이시죠? 밑에 도경완이라고 이렇게 물음표가 돼 있어요. 그리고 도경완 비읍 기역 지읒 리을 딱 봐도 보금자리죠? 그럼 왜 도경완 씨의 보금자리가 갑자기 6위에 랭크했을까? 이게 더 트롯쇼에서 별책부록으로 만든 방송편으로 2022년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노래 순위를 1위부터 10위까지 매겼는데 6위에 도경완 씨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니 도경완 씨가 왜 여기에서 나오세요? 라고 했는데, 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영님이 보금자리 1등을 차지했을 때 이 도경완 씨가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다른 채널에서는 그저 영님이 뭐 보금자리 또 1등 차지했다 뭐 요 정도로 소식이 끝냈겠지만, 저는 본방사수를 하면서 그 당시 때 이 도경완 씨가 영님의 보금자리 노래가 흘러나올 때 립싱크 하듯이 막 노래 부르던 거를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그 당시 때 보면은 도경완 씨가 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영님의 보금자리 노래를 좀 립싱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아마도 영님이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에 실제 무대가 나타나지 않다 보니 항상 이 노래가 1절도 채 나오기 전에 끊기다 보니까 도경완 씨가 이렇게 좀 보는 재미를 만들어서 립싱크를 하거나 춤추는 모습을 보이면 조금 더 노래가 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러한 효과도 좀 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보니까는 지금 보니까 이 도경완 씨가 실제로 이렇게 해준 덕분에 재밌게도 이 더 트롯 보라고 라는 이 채널에서 조회수 기준으로 산정을 했을 때 6위나 차지를 한 거예요. 야,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이 도경완 씨가 이렇게 립싱크를 해준 덕분에 영웅 씨 다음으로 내가 가장 많이 불렀지 라는 멘트와 함께 이 영상이 6위를 차지한 거예요. 조회수가 무려 74만입니다. 야,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이 진행자분들도 굉장히 놀래고, 이렇게 영웅님의 노래를 아주 립싱크로 열창했던 도경완 씨의 이 보금자리 무대가 더 트롯쇼 자체 순위에서 6위를 차지하는 쾌거라고 해야 될까요? 만약 영웅님이 나왔다면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2022년 이 1위부터 10위 안에 압도적 1위였겠죠. 하지만 더 트롯쇼에 한 차례에도 영웅님이 등장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어쩔 수 없지만 왕이 없는 왕의 잔치라고 해야 될까요? 도경완 씨가 립싱크를 한 모습만으로도 6위를 차지했던 재미있는 소식을 제가 또 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예요. 우리 영웅님이 직접 등장하지 않아도 도경완 씨가 재미있게 보이려고 했던 립싱크 장면만으로도 1위부터 이 10위에 있는 쟁쟁한 트롯 가수들을 제치고 영웅님의 보금자리가 6위를 차지한 겁니다. 굉장히 좀 재밌으면서도 독특한 순위 기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런 영웅님의 다양한 영향력이요.
어떠한 형태로 많이 퍼지고 있느냐? 이제는 영님이 광고하는 애니팡으로도 쭉쭉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50대 이야기라고 해서 50대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 커뮤니티 게시판에 임영웅 카카오톡 이모티콘 무료로 받는 방법이라는 글이 갑자기 툭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애니팡 다운로드 받고 뭐 몇 판 이상 깨면은 총 3개의 임영웅 무료 이모티콘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많이 플레이 하셔라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이것만 봐도 이 시니어 세대분들 사이에서 애니팡이라는 게임에 대한 인지도도 높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애니팡의 이런 광고 영상 130만 조회수 돌파와 더불어서 다양한 게임업계의 뉴스 소식에 이러한 내용들이 함께 언급이 되며 굉장히 대서특필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커뮤니티에서도 영웅님의 애니팡 이모티콘 다운로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댓글을 보니까 감사해요 라는 댓글들이 달리는 걸 보니 실제로 다운받아서 플레이하는 분들도 꽤 많이 존재한다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도경환 씨가 부른 이 더트로쇼의 보금자리 6위 소식과 이 애니팡 소식 연관성이 1도 없어 보이시죠?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름이 사용되거나 언급되어 있는 다양한 방송처와 장르를 불문한 다양한 곳에서 끊임없이 그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많은 방송사와 많은 광고계에서 임영웅이란 가수를 섭외하기 위한 섭외 전쟁, 모시기 위한 러브콜이 당연히 기하급수적으로 어떨까요?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가치적인 결과로서 최근 들어 발표된 다양한 소식 중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티빙 어워즈에서 올해의 픽으로 컨텐츠 6편이 발표됐는데 우리 영웅님이 베스트 퍼포먼스에 선정됐다. 요 내용 기억하시죠? 아유 소씨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라고 하시겠지만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리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보면 결국 티빙과 CJ ENM이란 대기업은 임영웅 가수와 계속하여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대기업의 선택이다. 이 대기업의 선택의 이면에는 결국 임영웅이란 가수의 눈으로 보여지는 수면 위로 드러난 엄청난 데이터 결과값에 의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CJ ENM의 행보가 심상치가 않다는 거죠. 티빙의 이 VOD 1월 14일 오전 8시 토요일날 공개된다라고 발표가 확정이 났고요. 나아가서 LA에서 할 2월 11일, 12일 LA 콘서트 그리고 3월 달에 오픈될 전 세계 CGV 극장을 통한 영웅님의 콘서트 극장판. 생각해보면 1월 달에 오픈되는 티빙 VOD는요. 영웅님의 앵콜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가 담길 것이고요. LA 콘서트에서는 또 전혀 다른 공연이 펼쳐지겠죠. 그리고 3월 달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 CGV 극장판엔 어떤 이야기가 담기겠습니까? 17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던 엄청난 대규모의 전국 투어 콘서트를 총망라한 우리가 임영웅 다큐멘터리 임영웅 101을 통해서 수박 겉핥기처럼 봤던 이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전체 공연에 대한 흐름과 제작 과정들이 CGV 극장판을 통하여 전 세계에 공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극장판 전 세계를 공개하는 데 있어서 CJ ENM이 준비한 이벤트만 벌써 몇 개죠? 첫 번째, 영웅님의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함께 했고, 두 번째, 그 사이에 서울 콘서트 생중계를 티빙을 통해서 OTT 오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웅님의 앵콜 콘서트를 함께 했고, 그 다음에 앵콜 콘서트 티빙 VOD를 공개하고, 그 다음에 LA로 날아가서 CJ ENM의 최첨단 기술력을 동원한 대규모의 콘서트가 진행되며 3월 달에는 전 세계 CJ ENM 산하의 CGV 극장판을 통하여
이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는 영화가 개봉하는 겁니다. 자, CJ ENM에서 이 정도나 우리 히어로를 위해 엄청난 것들이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면을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이 CJ ENM은요, 지금 40대의 젊은 대표들을 대거 앞세워서 젊은 감각이 회사를 살찌운다. 계열사 대표의 40%가 1970년대생으로 굉장히 젊은 대표님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웅님과 가장 밀접하다 할 수 있는 CJ ENM 엔터의 대표님인 이 구창근 대표님, 그리고 커머스 대표의 윤상현 대표님, 이 두 대표님이 지금 영웅님과 물고기 뮤직의 신정은 대표님과 함께 그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티빙 어워즈에서 투표로서 비록 선정됐지만 후보군에 올라갔다라는 것 자체가 이 CJ ENM의 자회사인 티빙 측에서 영님의 콘서트 영상 VOD를 얼마나 전면에 내세웠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선택 하나하나가 전부 다 CJ ENM의 젊은 40대의 기업 대표님들에 의해서 판가름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기사를 보면요. 브랜드 사업 전문 자회사로 성장시킨다. CJ ENM이 밀고 있는 다양한 스투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왜 뜬금없는 스투 브랜드 이야기인가요? 라고 하시겠지만 이것도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그만큼 CJ ENM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자가 말하기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브랜드의 가치를 제고했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브랜드 사업자로서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했다. 신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CJ ENM은요. 이런 스투 브랜드 하나도 자회사로서 브랜드의 가치를 강력하게 선정하는 그러한 성향을 띈 기업이라는 것을 좀 잘 알 수 있습니다. 소우 씨가 최근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를 봤거든요.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거기에 보면 이런 전문 경영인이 아닌 세습에 의해서 이 재벌가들이 기업의 대표직을 물려받는 걸 꾸준히 봐오셨을 텐데 요즘 CJ ENM과 같은 대기업들은요, 세습으로 인하여 물려받게 되는 대표직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능력제 외주고 전문 경영인들이 대표직을 차지하곤 하죠. 자, 이런 전문 경영인들이 밀어붙이는 모토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기업의 모토와 방향성이 결국 그와 관련된 모든 사업들의 흐름을 함께 끌고 간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CJ ENM 측은 젊은 대표님들과 이런 스투 브랜드 하나도 자신들의 자회사 브랜드 가치로서 성장시키려는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기사도 한번 볼까요? CJ ENM 협력사의 동방성장을 지원하는 796억의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CJ ENM이 자신들과의 협력사에게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3년간 총 796억 원의 규모로 홈쇼핑 산업에 다양한 투자와 지원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CJ ENM을 정리하면 어떻죠? 40대 젊은 대표들이 스투 브랜드 하나도 브랜드의 가치를 살릴 만큼 굉장히 자회사의 브랜드로 성장시키려는 작은 것 하나도 자신들의 브랜드화를 꾀하는 그러한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심지어는 협력사들과 동반 성장을 하기 위해 800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로서 다양한 투자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CJ ENM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이 첫째로 티빙이라는 OTT 플랫폼 사업이고요. 두 번째로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인데 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에는 공연, 콘서트, 나아가 큰 규모로는 CGV와 같은 영화 산업, 나아가선 K콘과 같은 전 세계 글로벌 콘서트까지. 약간 느낌이 오십니까? 아직 어렵다고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결국 CJ ENM은 이 제반 사항들을 바탕으로 이런 젊은 기업인들의 탁월한 판별력을 통해서 결국에는 글로벌 진출을 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딱 나오고 있어요. 티빙 같은 경우는 최근 KT의 시즌을 함께 병합하면서
생존법을 찾고 있다. OTT 서비스가요, 국내에 있는 시청자들만으로는 이제 숨이 턱끝에 찼다고 합니다. 넷플릭스처럼 전 세계의 시청자들을 상대로 하는 그러한 형태가 아니라면 이 OTT가 산업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급기야는 넷플릭스의 경우 유튜브처럼 우리 소천사님들이 보시듯이 유튜브처럼 이젠 넷플릭스에도 중간 광고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광고 요금제를 적용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쭉쭉 쏟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는 단순 시청자들만으로는 투자 대비 큰 수익을 못 남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반면 티빙 같은 경우는 시즌을 이렇게 함께 병합을 하면서 지금 보면 CJ ENM과 KT가 힘을 합쳤으며 CJ ENM 측은 1,000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했겠다. 지금 OTT가 굉장히 휘청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CJ ENM은 1,000억 원이라는 규모의 지분 투자를 함께 넣으면서 KT와 컨텐츠 혈맹을 맺었습니다. 결국엔 CJ ENM이라는 이 젊은 대표님들의 판단으로는요, OTT 서비스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 와중에 티빙은 오리지널 컨텐츠를 앞세워 글로벌 전략 새 판 짠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나타나죠. 결국 CJ ENM이 앞에 말씀드렸던 모든 제반 사항을 바탕으로 하여 엄청난 규모의 수백억에서 수천억의 지원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결국 티빙의 OTT 산업 확장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CJ ENM의 다양한 사업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다라 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한 주력 사업 분야라는 건 충분히 느껴지실 거예요. 자, 글로벌 전략 세 판 어떻게 짤까요? 국내외 방송 환경 변화에 대응하겠다. 그러면서 이 티빙의 다양한 해외 수출 드라마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유미의 세포들, 환승연애와 같은 예능 프로그램까지 현재 북미, 유럽, 아시아 등 160여 개국의 드라마를 이미 수출했고요. 예능 프로그램 역시 북미와 아시아 측에 20여 개국에 진출이 되어 있고 그 외에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스라엘, 독일 다양한 나라와 다양한 계약 체결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물론 티빙이 올해 안에는 일본과 대만의 진출을 보류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2023년부터는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 직접 진출하겠다. 매우 중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지금 영웅님의 이 티빙 OTT 서비스 당장 다음 달에 이 VOD를 통해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차후 CGV를 통하여 전 세계 극장판 개봉이 되죠. 지금 보면 티빙 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올해는 다양한 이 티빙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오리지널 컨텐츠의 경쟁력을 확인했다. 이제 해외 시장을 직접 진출하여 엄청난 글로벌 전략을 계속하여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티빙이 해외 진출에 얼마나, 아니죠. CJ ENM이 해외 진출 산업 중에서 OTT라는 티빙의 플랫폼을 가지고 얼마나 전략적인 진출을 하려는지 그 이면이 아주 잘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 CJ ENM과 OTT 티빙이 주목하는 것이 영웅님의 I'm Here로 VOD 영상이자 임영웅이라는 가수 그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대한 기업에서는 임영웅의 콘서트를 LA에서 열어버리는 초유의 이 엄청난 돌비 시어터라는 기생충으로서 우리나라 감독님과 배우들이 상을 휩쓸고 윤여정님이 최초의 여우조연상을 받은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콘서트를 오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결론은 뭐죠? CJ ENM과 영웅님의 글로벌 진출은 지금 여기 티빙에서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뭐라 적혀 있었죠? 이제는 2023년부터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직접 진출하겠다. 티빙을 통해서 영웅님의 VOD가 벌써 2개나 공개가 됩니다. 앵콜 콘서트가 공개가 이제 되죠. 그 이전에 서울 콘서트도 있죠. CGV의 극장판으로도 극장 개봉이 되고
LA 콘서트까지 열립니다. 이 미국 시장 진출, 티빙의 OTT와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로서 CJ ENM이 누구를 첫 번째로 꼽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제가 지금껏 목청껏 외쳐온 임영웅, 히어로라는 슈퍼스타의 본격적인 첫걸음이다. 모르긴 몰라도요. LA에서의 콘서트 티켓이 이미 3차 재판매까지 엄청나게 팔려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 LA 콘서트가 종료가 되면요. 수많은 해외 언론사들, 국내 언론사들 엄청난 반향이 일어날 것이고 CJ ENM 측은 지금껏 그래왔듯 엄청난 흑자를 남기게 된 지금껏 앵콜 콘서트 때까지만 남긴 흑자만도 엄청난 단위일 겁니다. 비록 LA 콘서트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수입에 대한 규모는 앞선 국내에서의 콘서트보단 적을지 몰라도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클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져 나갈 CJ ENM과의 영님의 이 티빙 OTT를 통한 다양한 컨텐츠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영님의 단독 컨텐츠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영님의 수많은 차후 수록곡들, 2집 앨범에 나올 수록곡의 작업 과정들, 또는 임영웅 101과 같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그리고 차후에 열릴 영님의 글로벌 투어 콘서트에 대한 정말 상상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는 대규모의 이벤트들까지. 이거 가능성이 없을까요? 전 충분히 그 앞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날 이때껏 이렇게 말씀드릴 때마다 너무 앞서간다, 너무 오버한다 라고 했는데 결국엔 그러한 형태로 우리 영님이 글로벌 슈퍼스타로서 CJ ENM의 손을 잡고 티빙과 함께 다양한 플랫폼으로 계속 정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2023년은요, 그 가속도가 엄청나게 붙고도 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엄청난 행보를 걷게 될 우리 히어로는 여전히 팬밖에 모르는 팬 바보였다. 아니, 소씨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자, 어제 공식 팬카페를 통하여 공지된 이벤트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글들이에요. 라이브 방송 때 생생하게 꿈만 꿨는데 진짜 폴라에 당첨됐어. 이게 무슨 말이냐? 어제 공식 팬카페를 통해서 그 전에 영님의 요런 폴라로이드, 라이브 방송 때 보였던 폴라로이드 사진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 폴라로이드 사진을 통해서 이벤트를 추첨해가지고 여기에 영님의 사인을 담은 사진을 이런 이벤트를 통해 증정하는 추첨 이벤트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숫자가 지원자에 비해 너무 적었나 봐요. 그래서 지원자는 엄청 많았는데 당첨자가 너무 적다 보니 이것이 미안했는지 미공개 사진 10개도 차후에 업로드를 해주겠다. 사인이 무려 156개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영웅님이 팬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예뻐서 감동적이다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정말 따숩다. 너무 좋다. 역시 따숩다. 팬분들 중에 못 받은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에 추가로 미공개 사진까지 함께 공개하겠다. 하지만 이렇게 광탈됐다라는, 못 받았다라는 팬분들이 실제로 많은 걸 보면 역시나 영웅님의 이런 따뜻한 마음이 팬분들의 마음을 얼마나 어루만져주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 당시 때 영웅님이 이렇게 영국에 방문하여 축구장에서 찍었던 사진인데 한 팬분이 요 사진에 사인을 받아서 당첨이 됐나봐요. 하지만 받으신 분보다 못 받으신 분들이 훨씬 많다 보니 역시나 우리 영웅님과 소속사 측에서는 추가 미공개 사진도 함께 이렇게 오픈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웅님이 이 무대 위에서 고백했던 쇼츠 영상도 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요걸로 마지막 소식을 끝내려 하는데요. 이때 영웅님이 이런 말을 하죠. 아니 진짜로 제가 오늘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세상에는 정말 노래 잘하고 매력적이고 잘생긴 그런 가수들이 엄청 많잖아요. 저보다도 라고 하자 아니다 임영웅 뿐이다 라고 팬분들이 엄청나게 아우성을 치고 영웅님이 말도 못하게 되자 아니 뭐 말을 못하지만 내심 기분 좋아했던 영웅님은
어찌됐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 그러면서 도대체 나는 무슨 복을 타고난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던 이때 무대 위에서 이야기 기억나실 겁니다. 팬들도 꿈만 같은 날들을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가수 히어로도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소천사님들, 영웅시대 분들과 함께 꿈만 같은 날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방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세계 글로벌 진출에 대한 포문이요. LA 콘서트를 통하여 정말 활짝 피면서 2023년 소씨가 더더욱 정신없이 우리 소천사님들에게 영웅님의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고대해 봅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계시죠? 자, 오늘 오후에도 변함없는 영웅님에 대한 팩트 있는 소식 잘 정리해서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웅님의 스밍 활동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 마치고 우리 저녁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